안녕하세요. 김동완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좀 쑥스럽네요. 토요일인데 어쩌려고 여기 나와 계십니까? 여기가 위워크인데요. 2018년 여름에 저희가 이제 3프로 TV를 계획하면서, 물론 이제 경제의 신과 함께라는 팟캐스트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요 건너편이 저희 스튜디오예요. 요 바로 건너편 그 트레뉴 빌딩 19층이 저희 스튜디오인데, 그 스튜디오를 얻기 전에 저쪽 한 구퉁이에 한 3명 정도, 4명 정도 들어가는 사무실을 얻어서 저희가 일을 도모하고 처음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위워크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위워크의 공짜 커피를 제가 굉장히 많이 먹었던 아슬아한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게 3년 가까이 돼 가는군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또 지구촌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50대 아재에서요 140만 유튜버가 되어 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길가에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막 사진을 찍자고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두 가지 큰 변화 때문인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분들이 이 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가 된 거죠. 사실 저는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짧지만 근무도 해보고, 미국 뉴욕에서 제 사업을, 장사죠, 사실 사업이라기보다 장사를 한 3년 해봐서,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외국에서 한국을 조망할 기회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 본연의 어떤 피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죠. 외국에 살게 되면. 그렇죠? 매우 돈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긍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꼭 사회적인 규범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꽁꽁 싸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듭니다마는, 무슨 고위공직자 청문회 가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웬 주식이 이렇게 많아요? 주식을 살려면 삼성전자나 하시지, 웬 코스닥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코미디 같은 장면들이 연출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작년 코로나19가 왔을 때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주식을 살 생각을 했을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IMF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금을 모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전 세계가 한꺼번에 재앙을 맞아서 주가지수가 개별 종목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누가 캠페인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앞장서서 막 여러분 주식 사자고 했나요? 그죠?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제가 페북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그 무렵에 하루에 10통화 이상씩 오랜 지인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지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식 사도 될까? 자발적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사만전자 때 바친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 다 누가 던질 때 바쳤나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나온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이 다 손절매 칠 때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바친 거죠. 정부가, 기업이, 무슨 단체가 이거 주식사 캠페인 한 적이 없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근데 그 변화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요, 디지털이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오늘 제 강연의 주제가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개인의 역전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드리죠. 이미 역전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순간적인 역전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전, 아니 어쩌면 같이 가는 당당한 투자자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뭐 6, 7만 명의 동접자가 있는 방송을 제가 하니까 그 많은 댓글들을 제가 보잖아요. 변화를 체감하거든요. 어떤 변화일까요, 여러분? 제가요 2018년도 홍대 팟빵 지하에서 2018년 1월 18일 날 홍대 팟빵 지하에서 경제의 신과 함께라는 팟캐스트를 이진우, 정영진 두 프로와 함께 처음 시작했을 때 저의 롤이 그거였거든요. 어려운 경제 용어 나오면 해설해 주는 사람.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댓글들이 어떻게 달려면 너무 고맙다고, 김프로님 아니었으면 내가 그 이해 못하고 넘어갔을 것 같다는 댓글들이 많아서 이 50대 아재가 굉장히 신이 났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에 잘못 끼잖아요. 그러면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면 알았어 좀 있어봐, 좀 듣게 좀 있어봐, 끼지 말고, 이런 속상해요. 그런데 끝나고, 방송을 끝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와, 이게 변화구나. 그렇죠? 여러분, 난리지가 얼마나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모르시는데,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중간자의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광속도로 발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태도도 그렇습니다. 2000년대 전에 제가 92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저의 투자를 기억하면서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투자의 태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천양지차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큰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의 상당한 진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2년 전, 3년 전을 회고해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이른바 right 디렉션을 잡으셨어요. 그 right 디렉션을 잡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를 내시고 또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질적 고양을 하시면 여러분 부자 되십니다. 제가 확증해 드릴게요.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40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아마 PPT 준비한 거를 다 말씀드리긴 그럴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이 콜라보라고 생각하는 신조를 갖고 있어서 이런저런 유튜버들이 저에게 초대를 하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나가서 이런 류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반복되는 얘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이 안 되는 것 위주로 여러분께 한 35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Q&A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 부자 되시려고 토요일 날 아침 이렇게 나와 계시죠? 근데 정말 여러분 이렇게 나와 계시면 10년 후, 20년 후 부자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있으세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표정이 멍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 목표하는 대학과 목표하는 과를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목표를 달성하신 분은 이 중에 한 10%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 90%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과에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건 당연합니다. 왜? 학업이 학생의 본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 형, 누나, 뭐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당연한 얘기 하니까 우리가 반항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에는 좀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잘 안 되던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늦게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예, 열심히 한 기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늦게 공부를 집중해서 열심히 하신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기초를 탄탄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대체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자 되는 길은 여러분 학생이 학업을 하듯이 해야 되는 당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길은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왜? 어려우니까요. 부자 되려고 토요일 날 더 안 자고 여기 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죠? 부자 되려는 마음이 없으면 여기 안 와 계실 거란 말이죠. 선택하신 분들이 여기 와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확언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로 결심을 하시고 부자 되는 트랙에 올라서서 부자 되는 라이트 디렉션으로 일정 기간 동안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과에 갈 수 있는 확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부자 되십니다. 선택하시고 그 길로 일정 기간 노력하시면. 선택은 뭡니까, 여러분? 이걸 선택하면 나머지 버려야죠. 여기 결혼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몇 번 만났던 분은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다 버리셔야지 안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고난의 길이죠. 부자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 기간으로는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버리셔야 되는데, 부자가 궁극적으로 안 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끌어안고 계시는 겁니다. 그 끌어안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소비입니다. 소비. 뭐 진짜 왕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셔야 됩니다. 왜? 부자 되려면 군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시드머니입니다. 시드머니를 만들지 않고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거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습니다만, 전쟁도 나지도 않았습니다만, 정말 전쟁 같은 훈련에도 사전에 사격 연습도 하고 충분히 교육받은 다음에 투입을 시키지, 그냥 보내면 부상이 있고, 진짜 그게 리얼한 전쟁이었다면 총알바지죠. 준비 없이 200~300만 원 가지고 주식하는 거 비슷한 거라는 생각이, 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아무 준비 없이 300만 원으로 92년 7월 달에 계좌 뜨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 후로 3년 동안 저 수렁에 있었거든요. 95년까지. 아마 공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규모 있는 시드머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시드머니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주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같이 키우시라는 거예요. 그냥 꼬박꼬박 적금해서 돈만 모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시드머니와 함께 지혜의 시드머니도 같이 모으셔야 된다는 거죠. 뭘로? 좋은 컨텐츠와 좋은 책, 그리고 조금씩 적립을 하세요. 예를 들면 부담 없는 정도로 적립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적립해서, 그 연습이거든요. 그런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분산이 되니까요.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적립해서 시드머니 모을 때까지는 적립해서 분산 투자, 기간의 분산, 종목의 분산을 해서 매매를 하고 주식을 사고 파는 프랙티스를 여러분 하셔야죠. 아예 시드머니를 1억, 2억 모을 때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주식에 올인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뭐 저도 오지랖이 좀 넓은 편이긴 한데 좀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 욕심, 뭐 돈 욕심 병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길에 도움이 되는 반려자 같은 친구들, 이런 분들 자주 만나서 교류하시되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다. 그런 사람 아닌 거. 그 사람은 그런 분과의 교류는 좀 줄이세요. 정말 중요한 인간관계가 아니면 좀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는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갉아먹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관계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들도 조금 줄이시는 걸 권해요. 시드머니를 모으실 때는, 부자의 트랙에 들어가시려면. 왜? 그게 다 에너지거든요. 그죠? 그걸 업으로 하지 않으신다면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고, 이 말씀을 드리면 저 아재 저거 이렇게 얘기하죠. 밸런스를 좀 깨셔야 돼요. 무슨 밸런스? 워라밸. 임밸런스 해주셔야 됩니다. 불균형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균형 잡힌 사람이 부자가 그거는 부자가 거의 될 무렵에 균형을 잡으시는 거예요. 소비와 지출 임밸런스 해야 되고요. 노동과 여가 임밸런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준 게 주식의 폭락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워라밸에 임밸런스를 줬죠. 그 워라밸의 가장 큰 지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이잖아요. 해외여행 못 가셨으니까 시드머니 모으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있어서 그걸 못 참고 지금 보복 소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만 더 참아 보세요. 그리고 시드머니를 모으실 때까지 밸런스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55세인데요. 그 밸런스 계속 외친 분 중에 부자 된 분 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의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디지털로 인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리서치 센터장들이나 그 유명한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들 저희가 모시잖아요. 예를 들면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위원이나 그죠? 또 메리츠 투자증권의 뭐 이경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만나기 어렵죠. 근데 이번 주말에 내일 올라오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질문해요. 저 혼자서. 제가 확증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 IB 담당 임원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수시로 출입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국민연금 CIO님을 만나서 결코 20분 이상 설명 못합니다. 서로 바빠서요. 여러분들 그 오해를 푸셔야 돼요. 저 애널리스트는 우리한테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기관 투자가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No. 그거 바보예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증권회사 수익의 축이 바뀌었잖아요. 기관 투자가가 증권회사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펀드가 없는데 무슨 주문을 줘요. 그렇잖아요. 국민연금 다 쪼개주고요. 수수료도 엄청 싸요.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바꾸잖아요. 유튜브 잘하는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3프로TV에 모시는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저나 이 3프로들이 조곤조곤 어떨 때는 4시간씩 물어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펀드 매니저들 앞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대충 컨퍼런스 콜로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식 운용력을 할 때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사람을 만났어야 됩니다. 왜? 정말 좋은 정보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기업체 관계자 이 트라이앵글에서만 유통이 됐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으세요. 디지털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해석 능력이 없어서 그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요. 전에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도 뭘 공부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실제로. 줄창 공부한다는 게 일목균형표 뭐 양봉, 음봉 이런 거였거든요. 이동평균선이었죠.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92년도부터 IMF 전까지 저의 투자를 보면 대체로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기본적 분석 웬만한 분 다 아시죠? PER이 얼마고, 뭐 PBR이 얼마고, 그죠? 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다 펀드 매니저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다 갖출 수 있게 돼 있죠, 무료로. 예. 그래서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 어떤 변화에 시동을 거는데 조금 기여한 것 같아서 보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정도의 부자가 되시는 길은 여러분 선택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선택의 반대쪽에 있는 나머지를 놓아버리시면,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좋은 대학에 갈 확률보다 2배, 3배, 아니 10배 그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 김프로가 확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예,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이 주말 아침에, 이 5월의 마지막 이 토요일에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거의 99% 그렇게 이미 돼 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제가 항상 김프로 투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좀 멋있게 얘기할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낸 얘기가 뭐냐면, 투자란 세상의 변화와 나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갖는 거다. 이렇게 한두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박성진 대표님도 오시고 저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이제 다 지난 얘기지만 저도 박성진 대표에게 제 자산을 맡겨도 보고 좋은 결과도 얻고 그랬거든요. 이런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야, 주식에 무슨 세상의 변화를 일냐, 그 주식 싸냐 안 싸냐 이것만 보면 되지, 이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 안 해요.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요,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저금리 시대에 주식을 하지 않으면 부자 될 수 없다라는 당연한 귀결이 있으실 겁니다. 왜? 쌓은 줄 알았는데 녹아내리니까요. 그죠? 예, 여기 여성분들이 한 반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뭐 다 그러신 건 아닙니다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 서양, 한국, 일본 할 거 없이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왜 여성분들은 옷이나 신발보다 백에 그렇게 열광할까? 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근데 그 백,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백의 가격을 한번 보세요.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특히 한 직전 10년 동안 얼마나 가격이 올랐나 보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루비통, 샤넬, 에르메스의 그 백을 구성하고 있는 가죽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그 백을 만드는 장인의 공임이 몇 배씩 그렇게 올랐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붙이는 금장, 장식, 액세서리가 그렇게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뭐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올랐겠죠. 그런데 백의 가격은 거의 더블업 된 가격들도 많이 있죠. 그래도 현재 강남 신세계 가면, 지금 가면 매장에 못 들어가십니다. 가서 줄 서서 미리 기다리셨어야 이 새 매장에 들어가실 수가 있죠. 남성분들 어떠십니까? 여기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중에 결혼할 때 예물시계로 받은 롤렉스, 지금 여러분 돈을 현찰을 갖고 가도 못 사십니다.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혹은 롯데백화점 롤렉스 매장에서 손님 물건 들어오시니까 오시죠, 이렇게 전화 받으신 분이 없다면 여러분 VIP가 아니십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화폐 가치, 돈 가치의 추락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둔감해서
어떻게 투자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개별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 혹은 비즈니스 모델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식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주식을 많이 해야 될 때와 주식을 좀 줄여야 할 때를 구분하는 관점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세상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기술의 발전은 어느 쪽에서 혁명적으로 진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으면 투자의 아이디어도 또 투자의 결과도 신속하게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다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투자와 적금의 차이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의 예를 들었죠. 금도 그렇죠, 여러분. 제 기억에는 직장 동료 돌잔치에 갈 때 여기 뭐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은 많이 안 보이는데 대충 3만 원에서 5만 원 주고 금반지 한 돈 사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사시려면 한 30만 원 가까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돌잔치도 많이 안 합니다만 금반지가 유통이 잘 안 되죠. 예전에는 5만 원 내기 좀 아까워서 3만 원짜리 금반지 사고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30만 원 거의 부담돼서 10만 원짜리 봉투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돈 가치의 하락,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이 돈 가치의 타락은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 자산에도 굉장히 돈이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돈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는 노력들이 자산가들 위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콘텐츠의 어떤 확산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을 양산해 놓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갑자기 역전될까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제 주식 안 하기로 했어, 앞으로 나 이제 부동산 투자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될까요? 그 상황이 되려면 아마도 금리가 지금보다 2배, 3배 혹은 5배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투자의 3단계는 그냥 스킵합니다. 뭐 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테니까요.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죠. 주식을 해야 될 때, 부동산을 해야 될 때, 혹은 채권을 해야 될 때,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가 많이 올랐어도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10년짜리를 사면 1년에 1.5% 줍니다. 하시겠습니까? 선뜻 안 나가실 거예요. 어느 시대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보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이 풀렸고 내가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내 집을 고치고 넓히는 게 더 좋을 거라는 판단을 미국 투자자들, 미국 가계에서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포트폴리오인데 뭐 여러분 다 하실 거고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주식 투자는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시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 생각만 좀 걷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 어우 정말 그때 안 팔았더라면, 아우 그때 안 샀더라면,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성공하는 과정이 주식 투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의 고백을 하자면 저가 정말 잼뱅이거든요. 저는 항상 팔면 한 1, 2% 장중에 올라고, 항상 사면 장중에 한 1, 2%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합니다. 그냥 지점에 그거 잘하는 영업직원에게 많은 수수료를 주고 시킵니다. 경험적으로 그게 낫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매합니다. 강세장에서는 매수는 오전 10시 반, 약세장에서는 오후 2시 반 사고요. 팔 때는 강세장에는 오후에, 약세장에는 오전에. 왜?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고, 강세장이면 오후가 더 비싸질 가능성이 많고 약세장이면 오후가 더 싸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고 팔고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전 잘 몰라서요.
예. 근데 여러분 중에 상당 부분이 아유,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자산 배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동업자처럼 오래 갖고 갈 주식을 고르고 실행하는 일의 반복이 주식 투자입니다. 타이밍에 대해서 너무 급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식 투자 오래 못 하십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투자가 아주 즐거운 행위가 아니고 곤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외 투자 해야 되냐고요?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우리 코스피의 비중은 여전히 1%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돈을 번다고 한국에만 투자하는 시대는 끝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셨는데 여러분 자산이 10억이 있으신데 그 중에 8억을 한국 시장에 투자하실까요? 근데 이미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8억을 코스닥 시장에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어떤 개별 제가 바이오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약효가 있는 건지도 모르는 그 한 개 개별 종목에 올인하고 여러분 잠이 오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미국에 계신다면 잠 못 자실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HTS나 그 핸드폰을 킬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세를 보시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코인이 오늘 어떻게 됐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실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 투자 때 꼭 지키셔야 될 게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이 반에서 한 5등 하셨다고 하면 20등, 30등 하는 친구들하고 공부를 얘기하는 게 편하십니까? 아니면 전교 1등 하는 친구하고 공부를 얘기하는 게 편하십니까? 어떤 게 더 당당하세요? 어떤 게 더 쉬우세요? 여러분보다 공부 석차가 떨어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시죠? 그 생각을 투자에도 적용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발전이 더디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 투자하면 내가 성공 확률이 높지. 그래서 브라질, 중국, 베트남 이런 데 먼저 투자하시잖아요. No. 투자는 반대입니다. 투자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왜? 데이터가 많고 정보가 평등하게 유통되는 시장이고 회계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는 선진국부터 하시는 건데 우리 은행 금융기관에서 너무 잘못했어요. 우리의 해외 투자는 다 신흥국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헤아라 채권이 20%씩 물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을 안 가르쳐 준 다음에 어려운 과목. 여러분 이머징 마켓 다음이 프론티어 마켓이에요. 그게 이제 베트남이나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건 난이도가요 엄청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간접 투자를 하려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로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도 채권 투자도 선진국부터 하시고 거기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계시죠. 그죠? 조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한 투자는 필수입니다. 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기축이라는 게 뭡니까? 기준이 되는 축이잖아요. 이건 흔들리지 않거든요. 흔들려도 바로 복원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머징 프론티어로 가면 복원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써야 갖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치시거든요. 그러면 포기하고 손절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제가 시간이 대충 다 됐어요? 아니, 10분 정도 더 됐어요. 이게 저거까지 감안한 거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14분이 남아서 오버했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제가 14분 동안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여러분
주식 투자는 누가 할까요? 여러분 동료 중에 인생관이 매우 낙천적이고 매우 긍정적인 분들이 주식을 잘 하겠습니까? 아니면 매우 부정적이고 그렇죠? 매우 비관론적인 사람들이 잘 하겠습니까? 비관론적인 분들이 굉장히 분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주변의 지인들의 어떤 주식 계좌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하고 할 때 보면 대체로 이런 분들이 승률이 좋습니다. 그래 될 것 같은데 그래 야 그거 흥미로운데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의 주식 수익률이 좋아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야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안 되는 이러면은 좀 부정적인데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그분의 계좌를 열어보면 돈이 별로 없거나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가 많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군요. 어느 입장이신가요? 그래서 증시에 제가 참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명언 중에 명언이 있잖아요. 그죠? 비관론자를 못 얻는다고요? 명성을 얻습니다. 세상 망한다고 계속 부르짖는 사람은 언젠가 한번 맞추죠. 그러면 우리 내리에는 그분만 남아요. 그래서 항상 누구 프로필 할 때 보면 경제 위기를 예측했던 누구, 근데 그분의 계좌를 까보면 부자일까요? 그건 논리적으로 그래요.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세상이 망한다는데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위기가 온다는데 왜 집을 사며 위기가 온다는데 왜 주식을 살까요? 위기가 온다는데 결혼하는 사람은 후한무치한 사람이죠. 그죠? 돈을 빼서 소비해야죠. 위기 온다는데, 그죠? 세상 끝난다는데. 여러분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십니까? 작년 이맘때요. 미국의 확진자가 20만 30만씩 막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오를 때죠. 작년 이맘때 아마 5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외신을 통해서 미국 맨하탄의 어떤 시립병원에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고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운구할 차가 없어서 기억나시죠? 그 시체들을 가비지백, 그러니까 까만 그 쓰레기 봉지에 둘둘 감아서 냉동 탑차에 올려놨던 사진 보고 우와 저게 미국이야? 저는 그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맨하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사실은 제 조카입니다. 저희 누님의 딸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구야 이럴 수가 없어서 네 장모모 간호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게 1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나요?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그 고명하신 의사분들이 백신 이거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백신은 원래 그렇게 단기간에 개발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3년 5년 걸리고 그리고 백신의 효과도 한 50% 정도 되면 베리굿이라고 얘기했고 더더군다나 이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는지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너무 경시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못했잖아요. 그죠? 물론 의료진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 세계에서 대여섯 가지의 코로나19 백신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죠. 그죠? 지금까지 말이죠. 물론 입방정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어떠한 백신도 사람을 괴사시킨다든지 뭐 중요한 우리가 백신을 맞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아직. 아재도 맞을만 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90% 정도 면역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증거가 있죠. 국내외로.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미국이 보여주잖아요. 지금 10,000명 아래로 갈랑말랑 하지 않습니까? 30만 명 하던 게. 그리고 우리도 어르신들이 있는 요양시설에 가면
확진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원래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왜? 다 맞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노쇼 백신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기회 주자면 냉큼 맞을 겁니다. 저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100년 만의 재앙이라고 어쩌면 인류가 제2, 제3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멸절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게 불과 8, 9개월 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인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하는 게 긍정론입니다. 그런 재앙이 와도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잠깐 침체됐겠지만 이걸 이겨내고 우리가 우상향하는 인류, 우상향하는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분들만 주식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에 회의를 가진 분들은 숏을 치시는 겁니다. 아니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죠? 근데 인류의 역사가 10년, 20년의 역사가 아니고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의 역사인데 그 궤적이 어떤지 보시라고요, 여러분. 예. 조금씩 전진하죠. 조금씩 발전하죠. 투자자는요, 기본적으로 긍정론자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길에 서시겠습니까? 경제를 보는 두 가지 관점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자산의 가격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빠지는 어떤 경제, 우리가 그렇죠? 두 자리 숫자에서 지금 작년에 마이너스 났으니까 그 끝은 어딘가요, 여러분? 계속 빠진다. 관성의 입장에서 보시면 망입니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는 순환합니다. 그리고 자산의 가격은 대체로 평균에 회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탐욕적일 때 여러분들은 겁을 내셔야 됩니다. 공포를 일부러 만드셔야 되고, 남들이 극도의 공포에 시달릴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탐욕적이시면 투자에 성공하시고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못합니다. 저도요. 그런데 그 자세를 이 강연을 통해서 한번 되새김하시고 견지하시면 아마 토요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보람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자 되실 수 있으시고요. 저런 경제적인 관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막이 들어왔습니다. Q&A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자잡 시즌2의 처음을 열어주는 것처럼 정말 큰 가치관, 세계관을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기 또 오랜만에 뵙거나 또 이렇게 실제로 뵈서 또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또 질문 한두 개 정도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 아까 초반에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정보가 너무나 많은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좋다고 하는 사람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정보를 가려내는 눈과 적용하는 눈,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정보를 이 정보가 맞다 안 맞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정보의 홍수의 시대죠, 여러분. 그죠? 근데 어쩔 때는 그게 함의를 가진 유용한 정보도 되고요. 어쩔 때는 의도를 가진 소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만 내가 몰랐었더라도 이런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뭐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건 좋은 정보고 이건 소음일 불과하고 이걸 가려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저 나름의 노하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밸런스 찾는 겁니다. 밸런스. 여러분들이 왠지 신뢰할 수 없는, 왠지 정이 안 가는 그런
물론 퀄리티가 낮아서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서, 성향이 달라서 배제해버리는 그런 매체, 신문, 또 디지털 콘텐츠, 유튜브 이런 거 의식적으로 반이 안 되면 20-30%까지라도 같이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외신, 해외로부터의 소식에 여러분 민감하셔야 됩니다. 국내 소식의 비중보다 해외 소식. 요즘에요, 한국 기업에 대한 소식도 저희 3프로 아침에 제가 뉴스 3에서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해외에서 먼저 타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글로벌 M&A 소식이라 이런 게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원어로, 그죠? 영어가 안 되시면 그걸 충실히 해설해 주는 그런 컨텐츠를 늘 옆에 두시기를 권해드리고, 또 하나는 정말 돈이 되는 거는요, 이런 컨텐츠에서 얻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러분의 SNS망이나 또 여러분들의 지인, 동료, 친척 이런 분들의 연락처를 쭉 검색해 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실 뿐이에요. 근데 좋은 투자자들은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가지시면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하십시오. 확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상에서 재무제표로, 두 번째는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근데 두 번째 케이스들은 거의 안 하시거나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으시거든요. 그 노력을 하시면 소음이 정보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여러분, 정보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좋은 시각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소장님이 그 정보의 중심에 계신 분이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신뢰가는 정보를 받아들일 텐데, 소장님이 예측하는 전망, 이런 거를 한 가지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떠한 분야이든 나는 이걸 전망한다. 한번 오늘 또 성지의 강의는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어떤 연단에 쓰거나 또 방송에 나가면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이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제 생각은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은 사회를 보잖아요. 근데 제 생각을 오픈해 버리면 그걸 보고 들은 컨텐츠 주로 온 사람들이 좀 부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제가 대체로 고참이거든요. 대부분 후배들인데. 그래서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특별히 부탁하셨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뷰를 하나 드리면, 2020년 말에 제가 김한진 박사님, 윤지호 센터장과 공저를 하면서, 그 책이 이제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라고 제가 10권을 사인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10분한테 드릴 텐데, 거기에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성동격서 하자. 너무 소란한데 보다 너무 소란스러운데, 원래 성동격서가 그런 거잖아요. 동쪽에 가서 막 꽹가리치고 빈대가 보인 서쪽을 공격해서 성을 함락시킨다라는 게 병법에 나와 있는 성동격서 전략인데, 그걸 약간 원용해서 너무 세상에 관심이 막 너무 많은데 그거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지금 어디인가 보세요. 지금 너무 소란스러운 데가. 그래서 피하세요. 좀 덜 소란스럽고 좀 후미져 보이고 그 대신 펀더멘탈을 강해 보이는데, 작년 말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 철강주 같은 걸 샀었어요.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너무 후미져 있더군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종목을 얘기하긴 그런데, 어떤 회사는요, 중소형 철근 만드는 회사는 그냥 금융자산,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00억이 있는데, 천 몇백억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그런 회사들도 널려 있었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있으세요. 왜 그런 회사들을 사야 되냐면요, 현금이 엄청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오르거든요, 이게. 그게 무슨 키 맞추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이 돈의 힘이라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촉수가 발전해서 그런 거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최근에 가치주가 뜨는 거거든요. 예. 돈이 조금 있을 때는 물질이 좀 쭉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있는데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찔러본다. 그래서 성동격서라는 말씀으로 제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네. 항상 후미진데 펀더멘털이 괜찮은 주식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초과 수익을 막 사람들 많이 몰린 데 가서 겹불 째지 마세요. 여러분. 겹불 째일 필요 없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네. 정말 제가 의문을 드렸는데 정말 진리를 또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강연 해주신 김동환 수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